아마존 우림. 세계 최대의 열대 우림. 지구의 폐경이자 가장 긴 강의 고향. 저도 여러분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흥미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림에 훨씬 깊고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탐험가들이 밝히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들이죠. 이 비디오에서는 아마존 우림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발견들을 밝혀드리며 여러분을 감탄시킬 준비가 되어주세요. 가장 야생적인 생물부터 가장 기이한 꽃까지 모두를 위한 뭔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 위를 걷는 도마뱀. 모두가 도마뱀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들어주세요. 이 도마뱀은 이구아나 가족의 일원으로 약 2피트 정도 자라고 채찍 모양의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마뱀, 바실리스크라고 불리는 이것은 다소 이상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이상한 이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이름은 그들이 물 위를 걷는 능력에서 온 것입니다. 혹은 맞추자면 그들은 달리죠.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에서 보내고 물 근처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사냥을 할 때나 사냥당할 때 사용됩니다. 나무에서 뛰어내려 물 표면을 달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뒷발에 있는 긴 발가락은 물속으로 퍼져 있는 피마자와 같은 피마자가 있어 그들이 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빠르게 달리며 발을 물에 탁탁 치면 그들을 가라앉히지 않고 작은 공기 주머니를 만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단 1초 만에 거의 5피트를 이동할 수 있으며 수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15피트를 계속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상적이죠? 두 번째, 세계에서 가장 큰 꽃. 아마존의 많은 경이로움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별꽃인 바벨베이슈 아르놀디, 즉 거대한 판다입니다. 이 기생식물은 뿌리나 줄기가 없으므로 기름나무 속에서 자라고 거기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이 꽃은 약 18개월이 걸리며 포도나무 안의 조직에서 배발하고 그런 다음 약 6에서 9개월이 걸려 성숙한 상태가 됩니다. 그 후에야 완전한 크기로 피어나지만 안타깝게도 그 크기는 단 몇 일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2020년에 발견되었으며 무거운 20파운드에 달하는 대단한 111cm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시체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황홀한 화학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로 인해 썩은 고기 같은 냄새가 납니다. 아마 모든 것에는 결점이 있겠지만 이 결점조차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냄새는 딱정벌레, 파리 및 다른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꽃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사실 42개의 바벨베이슈 중 25개가 위급하게 멸종되었습니다. 세 번째, 납작한 머리를 가진 거북이. 이제 아마존의 거대한 거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거대한 육식 거북일 뿐 아니죠. 큰일이 뭔가요? 이것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마타마타 또는 과학자들이 CHELUSFIMBRAEATA로 부르는 것은 조차 턱이나 부리, 심지어 이빨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의 입은 우편함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이 미역투성이의 담수 거북은 삼각형 모양의 머리와 목에 쇠 주름이 튀어나고 육조류와 돌기가 덮여 있습니다. 이 거북은 강바닥 식물에 쉽게 섞이며 종종 미세 조류나 가지로 오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물속에서 피부 주름을 흔들어 움직임이나 진동이 있는지 감지하여 주변의 위험이나 먹잇감을 인식합니다. 이제 이 거북에 대한 또 다른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음식을 진공 청소기처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찾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런 다음 숨겨진 채로 천천히 접근합니다. 올바른 순간에 그것은 진공 청소기처럼 공격하여 믿을 수 없는 물고기나 무척 추동물을 흡입하여 그들이 탈출할 수 없게 만듭니다. 네 번째, 새로운 종의 아나콘다. 최근까지 우리는 가장 큰 종의 뱀이 갈색 구렁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 최근에 발견된 것이 그것을 바꿨습니다. 아나콘다는 평균적으로 25피트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16일에 과학자들 한 그룹이 아마존 지역에서 북부 녹색 아나콘다를 발견했습니다. 이 특별한 아나콘다의 종은 평균 인간의 3배에 해당하는 약 440파운드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길이는 26피트이며 자동차 타이어만큼 두꺼워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녹색 아나콘다는 베네수엘라, 수리남 및 프랑스령 기아나와 같은 남아메리카 북부에서 이미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종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비슷해 보일지라도 두 종 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두 종의 뱀 사이의 유전적 차이는 약 5.5%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인간과 침팬지 간의 유전적 차이는 약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 얼마나 다르게 들리나요? 5번째, 아마존 고립 부족의 최초 접촉. 아마존의 신비의 일부는 식물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아마존 우림에는 적어도 80개의 고립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그룹이 브라질 아크레주의 엔비라강 인근에 위치한 정착된 원주민 지역을 통해 현대 세계와 접촉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브라질 서부, 페루 동부 및 볼리비아 북부에서 사용되는 파노아 언어 그룹의 일부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이 부족은 인근 페루의 비원주민에 의한 폭력적인 공격을 당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공격하다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쁜 첫인상이네요. 이 공격은 불법 벌목 및 마약 밀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족의 7멤버가 외부인과 접촉한 후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정부 시설에서 의료 치료를 받았으며 나중에는 각각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6번째, 리프와 똑같이 보이는 곤충. 몇몇 생물들은 위장의 달인이라는 말을 정말로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곤충들을 보면 리프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사실 리프와 똑같이 보이는 곤충이 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습니다. 아마존의 또 다른 경이로움 중 하나는 리프를 모방하는 그룹인 TEROCCRINI의 일부인 이 곤충입니다. 하지만 이 벌레들은 그저 단색으로 된 녹색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생명을 모방하는 예술을 완전히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잇과 똑같은 얼룩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부패한 또는 뜯긴 잇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 중 일부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곤충의 일부 부분에는 반투명한 막창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곤충들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TEROCCRINI의 모든 종 중 약 22%가 다른 이름으로 여러 번 발견되고 기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다양성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 곤충들의 주요 포식자는 모두가 꽤 똑똑한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매미가 같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리프를 모방하는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곤충이네요. 7번째, 분홍돌고래. 이것은 마치 바비 영화 시리즈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아마존 강돌고래인 보토 또는 분홍 강돌고래로 잘 알려진 이것은 모든 네 종의 돌고래 중 가장 큰 돌고래입니다. 약 8피트 길이이며 약 450파운드의 무게를 가집니다. 아마존의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보토는 인간 형태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인간들을 그들의 수중 도시로 데려가기 위해 잘생긴 남자로 모양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색깔이 분홍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그들은 서로 간의 거친 게임이나 싸움으로 인한 흉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남성 보토가 여성보다 더 받고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분홍색이 더 밝을수록 수컷이 암컷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게 있나요? 이 최고의 포식자는 피라냐를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아나콘다나 카이만 등 다른 것들도 먹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물에게 유일한 위협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인간입니다. 그들은 고기잡이를 위해 그들을 사냥하거나 실수로 아가미 그물에 갇힐 수 있습니다. 8번째, 불타는 강. 다음은 아마존의 끓는 강입니다. 당신이 수영하고 싶어하지 않을 곳입니다. 페루에는 아마존 우림에 위치한 SHAENAY의 TIEMPA ESHKA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아샤닌 카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이 강을 태양의 열에 끓는 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강의 물은 초당 200도 F의 높은 온도에 달할 수 있으며 누군가가 그 안으로 떨어진다면 심지어 몇 초 동안이라도 심한 2도 또는 3도 정도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 고온으로 인해 많은 개구리와 작은 동물이 그 안으로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이곳은 현지인들에게 신비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현지의 샤먼들의 믿음에 따르면 이 강에 끓는 물은 야쿠마마 YAKUM의 EMA라고 불리는 거대한 뱀 정령의 존재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뱀은 물의 어머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이 왜 그렇게 뜨거운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화산이나 지열 화구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 고온은 지구의 지열 기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아마존 우림의 지표면에 비가 내려 지면으로 이동하고 뿌리가 깊은 곳을 통해 지하로 이동하여 가열됩니다. 지열 기울기에 따르면 이 가열된 물은 결국 절단된 열수지에 의해 지표로 강의 온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존 우림의 가장 놀라운 경이로운 것 중 하나입니다. 9번째, 사하라가 아마존을 녹색으로 유지하는 방법. 알다시피 반대가 끌린다고 하죠. 한쪽에는 거대하고 뜨거운 사하라 사막이 있고 반대편에는 녹지와 야생동물로 가득한 아마존 우림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보이는 그 녹지는 모두 사하라 사막 덕분입니다. 매년 약 2,800만 톤의 사하라의 먼지가 아마존 분지 표면에 떨어집니다. 그 숫자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는 10만 대 이상의 세미트럭을 채울 만큼 충분한 먼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좋을까요? 그냥 먼지 아닌가요? 그 모든 먼지가 매년 떨어질 때 약 22,000톤의 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비와 홍수로 인한 인산 손실을 상쇄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모든 인산은 이 먼지를 아마존의 완벽한 비료로 만듭니다. 자연은 정말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렇죠. 10번째, 독 선인장 개구리. 당신이 전 남자친구가 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개구리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틀렸음을 알게 될 겁니다. 독 선인장 개구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높은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 개구리는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녹색, 구리색 또는 파란색과 같은 여러 다른 색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했나요? 자연이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으면 결코 당신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이 밝은 색깔은 잠재적인 포식자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심지어 일부가 듣지 않을 만큼 바보 같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그들의 이름은 수십 년 동안 이 개구리를 그들의 화살통 총의 끝으로 사용하여 도구로 사용한 콜롬비아 원주민들에 의해 옵니다. 신뢰하세요.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구리는 피부에 천연 독이 있으며 포식자를 마비시키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이 독은 매우 독성인 개미를 먹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하튼 가장 위험한 종류의 독 선인장 개구리 중 하나는 황금 독 선인장 개구리입니다. 그들은 2만 마리의 쥐나 10명의 성인 남자를 죽일 만큼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렇죠. 11번.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 골리앗을 잡는 거미. 몸무게와 신체 길이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는 몸 길이 약 12cm이고 다리 길이는 최대 28cm입니다. 놀랍게도 이 거미는 새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은 기회주의적으로 작동하여 곤충, 개구리, 작은 뱀, 딱정벌레, 쥐 및 심지어 박쥐를 겨냥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작은 모든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다른 거미처럼 먹이를 잡기 위해 거미줄을 짜지 않습니다. 이 거미는 크기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먹이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돌진하고 독을 주입합니다. 그런 다음 먹이는 이 거대한 거미가 소화 과정에서 소프트 조직을 분해시키는 주스를 토하면서 굴로 끌려갑니다. 이로써 거미는 액체를 흡입할 뿐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몸 아래로 접힌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려면 먹이에게 아래로 공격해야 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8개의 눈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도록 모든 털에 의존합니다.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리의 가닥을 서로 문지르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는 15피트 거리에서도 들을 정도로 큽니다. 12번. 베이원숭이. 베이원숭이 또는 본도 미스터리 원숭이라고도 알려진 이 원숭이는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대형 원숭이의 종이었습니다. 이 원숭이의 발견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와일드라이프 사진작가인 에먼 이 벨기에 테르브렌의 중앙아프리카 박물관에서 북쪽 콩고의 외딴 지역에서 온 것으로 여겨지는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이 해골들은 고릴라로 분류되었지만 그들이 발견된 장소에는 고릴라의 흔적이나 인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나왔습니다. 아마 새로운 원숭이 종, 빌리 원숭이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사냥꾼들은 달에 울며 사자를 죽이고 물고기를 잡고 독창을 가진 대형 원숭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원숭이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그들이 발견된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인 빌리 숲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탐험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DNA 검사 후에 이 원숭이들이 채찍코끼리가 아니라 침팬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식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불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단한 껍질의 과일을 깨고 음식으로 달팽이를 부수기 위해 막대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쌍코끼리가 성인의 키 야고에서 5피트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들에 대해 정말 공격적이지 않지만 그들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간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고 조용히 미끄러져 갑니다. 13번. 81개의 고대 마을. 내가 말한 대로 아마존에는 수세기 동안 주목받지 못한 것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유럽 식민지 도착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의 81개의 마을 흔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지금은 브라질의 열대 우림에 위치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루에나 강과 아루아나 강 사이에 약 1800km로 퍼져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을이 최대 100만 명까지 살았을 수도 있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1250년에서 1500년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거주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장기간 인간 거주의 공통 특성인 어두운 비옥한 흙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일시적인 정착이 아니라 영구적인 공동체였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구조물의 흔적도 없는데 그 이유는 현대 아마존 지역 트라이브와 마찬가지로 밀집과 잎을 사용하여 집을 지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다려, 이것 외에도 있어요. 그 모든 마을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오그립스입니다. 아마존의 40만 km에 걸쳐 사각형, 원형 및 육각형 모양의 대지 조성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는 30m에서 거의 400m까지 다양합니다. 이것들이 어떤 용도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지오그립스가 마을을 위한 방어 요새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큰 발견입니다. 그렇죠. 14번. 인간 희생.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발견. 탐험가들과 과학자들은 미국이나 세계 사상 가능성이 있는 최대 규모의 단일 대량 아동 희생 사건으로 여겨지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페루 북부 해안에서 약 550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시무 제국의 수도였던 지역에서 140명 이상의 어린이와 200마리의 어린 야크가 의식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시무 제국은 한때 태평양 연안과 페루에서 에콰도르와 니우르 찬창까지 내륙 계곡을 따라 약 600마일에 걸쳐 거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이 고대 문명의 수도는 한때 미국 대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희생의 장소인 흑야키토우, 라스 야마스는 고대의 사람들과 동물들의 유해가 하루에 12명 이상 나타났을 때까지 500년 이상 건조한 모래에 보존되었습니다. 희생된 어린이들은 대부분 5세에서 14세 사이로 추정되며 그중 대부분은 8세에서 12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바다 쪽으로 향한 서쪽으로 묻혔습니다. 반면에 모든 어린 야크는 18개월 미만으로 안데스 산맥의 높은 봉우리를 향해 동쪽으로 놓여졌습니다. 희생된 어린이와 동물들의 해골은 흉곽에 대한 자를 흔적과 늑골의 이탈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그들의 흉부가 아마도 찢겨져 그들의 심장이 의식의 일부로 제거된 것을 의미합니다. 흑약 히토에서 라스 야마스의 발굴에서 3명의 성인 시신도 나타났습니다. 그 중 1명은 남성이고 나머지 2명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희생된 어린이들과 야크들에게 매우 가까웠습니다. 무기력한 강제적 머리 손상이 있었으며 무덤 용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희생 행사에 참여했고 나중에 살려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7,500M 규모의 사이트에서 가장 적게 손상된 동쪽에 발견된 건조한 진흙층에서 발견된 증거에 따르면 모든 인간과 동물 희생자들이 한 번에 의식적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연구자들은 가정합니다. 그 진흙층에는 모래가 신발을 신은 성인, 개 맨발 아이, 어린 야크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흑약 히토에서 라스 야마스에서의 발굴에서 얻은 결론들은 세계 사상 가장 큰 단일, 대량 아동 희생 사건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시기를 잊지 마세요. 함께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발견해 보아요. 우리의 업데이트를 기다리면서 더 많은 재미있는 지식과 이야기를 공유할 것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